CFR 데일리 뉴스. 오늘은 2024년 11월 21일 목요일자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탑 오브 더 아젠다에서 ICC 국제사법재판소 소식을 먼저 싣고 있습니다. 지금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과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네탄야후 그리고 요아프 갈란트, 이분은 이제 이스라엘 국방장관이었는데 네탄야후하고 가자 지구 전쟁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서 이견이 갈려가지고 네탄야후가 국방장관에서 해임된 사람인데 이분 갈란트하고 하마스의 데이프하고를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어레스트 체포한다는 그러한 판결을 내렸다는 그 얘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가 이런 판결을 내리니까 제일 이제 반발하는 사람이 물론 CFR이니까 영국이라든지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반발하는, 미국도 이제 좀 반발하는 그런 분위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2023년 10월 7일 옥토버 7에 이스라엘 하마스가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했는데 그 여기에 대한 부분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이제 그게 대응해서 군사 작전을 한 그 부분을 이유로 들어가지고 베냐민 네탄야후, 요아브 갈란트 전 이스라엘 국방장관, 그리고 모하메드 데이프는 하마스 이제 군사 지도자인데 이 세 사람을 체포하기로 영장을 발부했다. 근데 이 하마스의 군사 지도자 데이프는 살인, 학살, 고문, 강간 및 기타 형태의 성폭력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탄야후와 다른 그 이스라엘 관리들은 영장 요청이 반유대주의적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대통령은 영장 발부 결정으로 사법 시스템이 하마스 범죄에 대한 인간 방패로 바뀌었다.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이 아주 자신들을 ICC가 체포영장 발부한 데 대해서 반발하고 있는 소식을 전하고, 미국은 ICC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뭐 네탄야후나 요아프 갈란트 전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미국을 방문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체포할 수 있는 효력이 제한되게 되지만, 이렇게 그러면 왜 발부가 됐느냐? 유엔 안보리가 어저께 무조건적인 그 가자 지구 휴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실시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ICC가 체포영장을 발부했는데 그 미국이 결의안의 거부권을 행사를 한 것도 한 그 영향을 준 것이 아닌가,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분석에 이제 두 사람의 글을 실으면서 분석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CFR의 전문가인 데이비드 세퍼,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예일대학교 우나 A 헤드웨이 교수를 하면서 CFR 데이비드 세퍼는 이스라엘은 정당한 자위권 행사이자 정당한 전쟁을 하고 있다. 그런데 왜 베냐민 네탄야후 등을 그렇게 체포영장을 발부하냐, 그런 입장이고, 예일대학교 우나 A 헤드웨이는 ICC 직원에 대한 제재는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범죄를 심판하려는 워싱턴의 노력을 약화시킬 것이다. ICC 직원이 누군지는 세 사람 중에 아마 한 사람이 직원인 것 같은데, 그래서 미국은 오랫동안 국제형사사법 정의를 옹호하는 것을 외교 정책의 핵심 요소로 삼아왔는데, 지금 ICC가 그렇게 판결을 내려 형사사법 정의를 과연 실현할지 안 할지 기추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CFR에서는 ICC 역할이 뭐냐, 그에 대해서 이제 링크 걸어가지고 한번 읽어보라고 링크도 이제 걸어놓고, 다음은 유럽 소식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서로 이제 공중에서 한판 벌이고 있다, 그런 내용인데, 우크라이나 이제 대통령이 젤렌스키가 말한 것인데, 러시아가 지난 밤새 우크라이나를 향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의 모든 특징을 갖춘 새로운 로켓을 발사했다, 그렇게 얘기했고, 우크라이나는 현재 미국과 영국이 제공한 미사일을 러시아 내부를 공격하는 데 사용했다.
미국은 뭐 에이테컴스라 그러고 영국은 뭐 스톰 섀도우, 폭풍의 그늘인지 막 영어를 분석하면 스톰 섀도우를 서로 해가지고 미국, 영국이 줘가지고 젤렌스키는 또 시키는 대로 그냥 쏴라 하니까 그냥 뻥뻥 지금 쏘고 난리를 피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소식에서 스페인이 국내에 거주하는 30만 명의 서류 미비자들에게 거주하고 있는 취업 허가를 부여할 것이다. 마드리드에서 밝혔는데 그것이 앞으로 이제 한 3년 동안 그렇게 할 것이다. 근데 미국은 지금 트럼프가 취임하면은 100만 명 뭐 이상 전에 이제 추방할 거라고 해가지고 지금 비상사태 선포해가지고 군 병력을 이용해가지고 추방하는데 돈 들어가니까 군 병력을 이용해가지고 추방할 것이다 그랬는데 스페인도 뭐 이렇게 하는 게 이 서류 미비자들을 사랑해가지고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스페인이 이제 고령화하고 인력이 모자라니까 이런 정책을 취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환태평양 소식에는 또 이례적으로 한국 경찰에 대한 소식을 싣고 있는데 한국 경찰이 북한에 2019년도에 이제 암호화폐가 해커가 있었는데 이것이 북한 해커였다. 2019년도에 암호화폐 강도. 그래서 북한 정보기관과 연계된 해커들이 당시에 이제 4,150만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도난당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북한 정보기관과 연계된 것이다. 북한은 뭐 사실 이 화폐 뭐 비트코인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면은 상당한 숫자의 비트코인 암호화폐 뭐 그런 거를 해커 등등의 걸로 해가지고 많이 지금 가져갔다는 걸로 나오고 있는데 또 이거를 얼마나 또 각 국가들이 사실 암호화폐를 많이 가지는 건 압수해가지고 가지는 비트코인 암호화폐가 굉장히 많다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앞으로 또 이렇게 미국은 지금 한 비트코인 21만 개, 중국은 한 19만 개 정도 가지고 있다 그러는데 앞으로 또 비트코인 전쟁이 벌어질 것 같은데 10만 달러까지 지금 올라갈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이렇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환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소식을 전하면서 프리덤 하우스 소식을 해가지고 이제 중국에서 이 작년 대비 27% 대중 시위가 발생을 했다. 왜 시위가 발생했느냐? 경제적인 압박, 우리도 좀 먹고 살자. 그래서 그 젊은 대학생들도 막 취직도 안 되고 하니까 뭐 그래서 그런 건지 하여튼 제가 유튜브 한번 보니까 이렇게 공유 자전거를 타고 막 나와가지고 막 시위를 하고 막 그런 것도 한번 얼핏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먹고 살자고 다 하는 일인데 그것을 희생해서 해라 그렇게 강요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됐기 때문에 이걸 잘 풀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 소식에서는 미국에서 인도에 억만장자가 있는데 이 억만장자 이름이 뭐냐면은 이 가우탐 아다니라는 사람인데 이 아다니라는 사람은 인도의 유명한 그 아다니 그룹을 이끌고 있는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뭘 잘못했냐? 인도에다가 계약을 따기 위해서 인도 정부 관리들에게 뇌물을 줬다. 그래서 미국은 하여튼 뭐 공인 부분에서는 다른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일전이라도 그냥 이게 부정이 있으면은 용납을 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성격이 공공 부분에서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뇌물 수수를 했다는 것을 이게 받아들일 수 없다. 미국 투자자들한테 이걸 알리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아다니의 거래에 대해서 의회가 이거 조사를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야당에서 요구한다는 그런 얘기. 그리고 인도에 바로 이거 아다니하고 지금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있는데 두 사람은 가까운 친척이다. 그래서 힌두교 소식 CNN을 인용하면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중앙아시아 소식에서 스리랑카 소식을 싣고 있습니다. 이 스리랑카에서는 얼마 전에 좌파 대통령인 아누라 쿠마라
디사나야케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 그 하기 전에 이제 대통령 하기 전에 선거 공약으로 IMF와 잘 협상을 해보겠다 했는데, 지금 IMF하고 이제 재협상을 하겠다는 게 쑥 들어가 버리고, 왜냐하면은 IMF가 다시 협상하면은 또 그 입장을 바꿔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뭐 아마 행정 처리 절차상으로 쉽지 않고 하니까, 다시 너 협상하겠다 하면 재미없다 그랬는지 무슨 압력이 들어갔는지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는데, 재협상 IMF하고 재협상해서 하겠다 그래 놓고, 지금 아누라 쿠마라 디사나야케 대통령은 재협상을 하게 될 경우에 조금의 충격도 우리가 스리랑카가 견디기 힘들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동과 북아프리카 소식에서 UN 그 원자력 기구 IAEA가 있는데, 이게 지금 이란 문제를 또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 해가지고, 앞으로도 참 이란이 또 어떻게 될지. 이란에서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로 지금 이렇게 회심하는 인구들이 가장 많다는데, 이란에서 이렇게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이란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 기독교인들이 돌아와서 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것이 전 세계 문제가 풀리는데, 지금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은 이란의 핵 활동 이것을 비난하는 동의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동의안이 승인이 되게 되면 서방 국가들이 또 이란에 대해서 다시 또 새로운 보복을 하게 되는, 또 싸움을 하게 되는, 이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진 이 교회에서 기도하고 하는 이유들이 바로 이 화해를 위한 것인데, 이때 이 문제를 놓고 이란에서 지금 예수 믿겠다고 돌아오는 사람이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나라가 바로 지금 이란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아닌가. 사실 뭐 기독교 국가가, 미국이 기독교 국가라고 그러지만, 제가 30년 동안 살아가 보면은 기독교 국가라기보다는 자본주의 국가라고 하는 것이 더 낫다. 기독교보다는 자본주의의 힘. 그래서 비영리 단체로 있는 교회도 자본주의 속에서 이렇게 비영리 단체 해주고 세금도 깎아주고 하니까, 그래서 더 미국을 할렐루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 소식을 전하는데, 말리의 준타, 말리라는 나라가 있는데, 여기서 군부가 지금 이렇게 말리의 준타가 통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비판했다. 그래서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지금부터 마이가와 그의 정부는 터미네이티드, 끝났다. 그런 식으로 발표를 해가지고, 왜냐하면은 이 지난주에 마이가가 2024년에 이제 올해 선거를 실시하겠다 해놓고 말리 준타 군부에서 약속을 안 지키니까, 그게 대해서 비판을 하니까 이 말리 준타가 기분 나쁘다. 이 XX들이 함부로 나를 그렇게 해가지고 텔레비전에 나와가지고 이제 끝이다. 마이가와 정부는 끝이다. 끝났다. 그렇게 BBC와 블룸버그를 인용해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리라는 나라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프리카 이제 서부 지역에 이렇게 위치를 해 있는데, 옆에 이제 뭐 모리타니도 있고, 위에 북쪽으로는 알제리도 있고, 남쪽으로 기니아, 또 서쪽으로 세네갈, 아프리카 가장 서쪽으로 있는 세네갈, 이런 나라 주변에서 말리가 위치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브라질하고 중국의 시진핑이 브라질에 방문을 해가지고 브라질리아를 방문을 했는데, 거기에서 브라질이 아마 50주년을 이제 기념하는 자리에서 위안화 표시로 있는 6억 9천만 달러 대출에 합의를 했다. 브라질에도 은행이 있으니까 그 은행에다가 하는데 달러가 아니라 위안화 표시로 해가지고 그 브라질의 은행끼리 이렇게 서로 합작으로 그 브라질 국영개발은행 이를 통해서 이제 위안화를 이렇게 공급을 해주면서 브라질의 일부 농산물에 대해서 중국 내 접근을 확대를 하기로, 그렇게 협력을 하기로 하고, 그런데 여기 아래쪽
부분에 보시면은 브라질은 중국의 1대1로 이니셔티브에는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일단은 브라질이 중국 쪽에 붙긴 붙었는데 자국의 눈치를 브라질도 이렇게 눈치를 보는 거 아닌가. 중국에 완전히 붙었다가 또 된통 미국한테 또 맞으면은 위에서 그냥 저 위쪽에서 그냥 발로 한번 꽝 밟아버리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그런 건지. 하여튼 위안화 표시에 6억 9천만 달러가 합의가 되고 브라질의 이 엄청난 그 땅에서 나는 농산물들 중국이 이제 미국하고 한판 붙게 되면은 이게 식량 문제와 에너지 문제는 뭐 전기 자동차로 어떻게 해결이 된다고 몇 년 안에 그렇게 한다고 치면은 이게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고 이제 그 여러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식량 자립이 부족할 것을 대비해 가지고 아마 이제 브라질하고 이렇게 하는데 브라질은 또 1대1로 이니셔티브에 참여하면 눈치 보이니까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주 대륙 소식에서 콜롬비아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 콜롬비아에 이제 반군 단체가 있는데 세군다 마르케탈리아라는 반군이 두 개로 지금 이렇게 분열이 되고 있다. 근데 이 그 두 개로 분열 세군다 마르케탈리아의 큰 파벌이 콜롬비아 정부하고 이제 협상을 계속 추구할 것이다. 반군들도 이제 협상을 해야만이 콜롬비아 정부랑 협상을 해야만이 우리가 좀 먹고 살 것이 해결이 되는 거 아닌가. 생존을 위해서 세군다 마르케탈리아 반군 단체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도에 보시면 이제 콜롬비아는 에콰도르하고 베네수엘라 그 사이에 있게 되는데 이 국토 크기가 적지 않은 그 크기, 거의 베네수엘라보다 더 큰 그 국토를 이렇게 자랑하는 그런 사이즈의 반군 단체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소식에서는 미국의 법무부가 구글이 너무 영향력이 커지니까 저도 구글 거의 대부분 이제 구글을 이렇게 기반해서 많이 쓰고 있는데 그 크롬 이들 이제 강요 판매 크롬을 다른 데 팔아라. 구글이 가지고 있으면 또 너무 영향력을 행사하니까. 그래서 그 연방 법원에 공식적인 권고안을 제출했다는 내용을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미 이제 지난 8월에 판사가 온라인을 검색하는 데 있어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불법적인 행위를 했다. 불법적인 뭐 행위 차지를 하면 다 있겠지만 그런 것을 이렇게 구글을 콕 집어서 하는 거는 미국이라는 자체가 이렇게 한쪽이 완전한 파워를 장악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두 개를 가지고 서로 경쟁하는 구조 그게 가장 기본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판결을 내렸는데 구글의 글로벌 담당 사장은 법무부의 매각 제안을 지나치게 과하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은 이제 지금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리고 있는 COP29 29번째 기후 협약 소식을 전하면서 기후 정상회의가 가까워지면서 재정 목표에 대한 각 나라의 의견이 여전히 분분하다. 돈 문제는 원래 뭐 하나로 하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문제니까 여기서 이제 기후 막 이렇게 협약을 하고 하면은 부유한 국가가 가난한 나라 재정적으로 기여하는 이런 목표를 했는데 이것이 콜롬비아 환경부 장관이 어떻게 평가하냐면은 이 모호한 초안이 정상회의에서 널리 비판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왜냐하면은 이미 이제 개발이 되었고 탄소를 많이 내뿜으면은 탄소를 많이 안 내뿜는 이제 콜롬비아도 자연 환경이 많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환경에 유익한 게 많이 있어가지고 탄소를 많이 내뿜는 나라가 콜롬비아에게 기후 이렇게 탄소 감축 그런 빌미로 이제 돈을 지불해야 되고 다른 나라가 이제 사야 되니까 그런 탄소가 저감한다는 그래서 콜롬비아가 이렇게 얘기한 거는
탄소보다 이렇게 산소를 팍팍 내뿜고 있는 엄청난 숲을 이루고 있는 콜롬비아 이런 나라들에게 또 많은 돈을 줘야 되니까 이런 환경부 장관이 이걸 보고 '이건 너무 모호한 거 아니냐.' 그렇게 비판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있는데 이 COP29 회의는 내일 이제 마감이 되기 13일 11일부터 22일까지 했으니까 12일 동안 열리는 것 같은데 내일 마감될 예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